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의 이팀장 시공조의 김지현, 구해줄 빌딩의 배정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대치동에 나와 있는데 한 고객분께서 이 두 개의 건물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거를 직접 가서 좀 봐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일단 대치동에 왔고요. 그분의 좀 사연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40대 후반의 직장인 분이시라고 합니다. 현금은 10억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이제 매도하게 되면 현금 15억을 조금 더 마련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총 25억의 현금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 대치동에 건물을 좀 알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건물을 리모델링이든 신축을 해서 최상층에 직접 거주하시거나 사무실로 이용하시면서 밑에서는 월세 수익을 거두고 싶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건물을 보러 가기 전에 주변 상권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변 상권은 어떤가요? 작년 11월에 토지거래 가격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매수 문의도 많고 매도 문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 지금 뭐 대치동을 알아보시는 건 되게 좋은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교육의 1번지인데 학원으로 임차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폭넓은 소비력이 있는 주거 세력이 좀 분포되어 있는데 현대, 푸르지오, 레미안, SK, 음마 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 주거 세력이 한 1만 세대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첫 번째 건물부터 한번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건물로 왔습니다. 일단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죠, 이사님? 대로변 이면에 65억 다가구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 57.93평, 연면적 145.48평,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고요. 건폐율은 59.03%, 용적률 192.87%,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매가는 65억, 평당가는 1억 1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추인 분당선 한 티역에서 네.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3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는 없고 주차는 한 8대, 지하 1층 전체를 주차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폐율이 약 9% 정도, 이제 5평 정도 혜택을 봤어요. 좀 넓게 지었고요. 용적률은 현재 한 57%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30평, 한 개층 정도는 이제 증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네네. 네, 이렇게 현장에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건물이 100% 다 내력벽에 주택 형태고요. 지하가 있는데 이제 주차장으로만 사용을 하니까 면적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한 개층 증축은 할 수 있지만 내력벽 없애고 한 개층 증축하고 이거가 신축 공사비처럼 많이 드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써도 신축처럼은 흉내낼 수 없으니 이 건물은 애초에 신축 계획으로 검토를 들어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신축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했을 때 네네. 어떤 식으로 조금 잡아가면 좋을까요? 대지 면적이 58평이니까요. 지하까지 포함해서 180평 정도가 연면적으로 계산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1층은 주차 때문에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면도로라 1층은 굳이 필요 없어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상층부에 학원 수요나 교습소, 사무실 수요 내다보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님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디자인을 잡는 게 좋나요? 주변이 주택까지만 워낙 좋은 입지에 차지하고 있어서 롱블립 타일이나 롱블립 벽돌을 활용해가지고 5계층, 화선 제한 받으면 6층, 7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신축 건물들은 그런 형태로 지어지게 될 걸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예상하는 공사 기간 어느 정도나 될까요? 허가, 멸실심의, 그 다음에 신축을 지을 때 이제 굴토심의, 이렇게 포함해서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넉넉히 보는 게 좋고요. 그러고 나서 공사 기간은 1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밸류업 하고 나서 예상되는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위치는 너무 좀 주거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층은 매달 15만 원 정도에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하나 지상은 좀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이 정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한 180평 정도 저희가 예상했기 때문에 한 2천만 원에서 한 2,200만 원 이 정도에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시에 예상되는 실투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매매가가 이제 65억이에요. 취등록세 7억 정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권에 그 대출이 한 40억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실제 현금 투자액이 한 30억에서 32억 정도, 이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생각에 어떠세요? 좀 합리적인 투자 같은지. 자본금을 추가로 좀 더 마련을 하실 수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그냥 이 건물 자체만 놓고 볼게요. 65억의 신축공사 교대 비용이나 취득세 감안하면은 투입 원가가 90억에서 95억 정도 들어가는 투자예요. 배 이사님 말씀대로 월세가 2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아쉬워요. 투자 대비 월세가 좀 약합니다. 밸류업이 완료되면
적어도 3% 초반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계산법으로 좀 보자면 이 건물은 65억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앞자리가 5자리가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시세 차익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을까요? 65억에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5년 정도 후에 이제 매각을 한다. 네. 이랬을 때 한 90억 정도 그 정도를 봤어요. 근데 이미 신축비, 뭐 취등록세 이런 거 해서 90억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는 금액에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저희 고객한테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건물 살펴봤고요. 바로 두 번째 건물 이어서 가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건물로 왔는데 저희 뒤편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일단 건물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 골목 초입에 65억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 53평, 연면적 134.62평,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고요. 건폐율 49.09%, 용적률 192.93%,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매가는 65억, 평당가는 1.2억입니다.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근생하고 이제 다가구가 혼재되는 건물이고요. 네. 좀 34년 노후된 건물이고요. 현재 엘리베이터는 없고 주차가 3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한 50%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리모델링을 한다면 한 개층 정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앞 건물과 비교했을 때 이 건물은 리모델링인지 신축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대표님 보셨을 때 어떤가요? 외부의 창문 배열을 봤을 때 그리고 공사가 된 형태를 봤을 때 주택이에요. 이미 주택으로 지어졌고 네. 용도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근생으로 바꾸면서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네. 또 외장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에는 옛날에 주택일 때의 내력벽체가 그대로 있다. 근데 1층 빼고 2층, 3층이 내력벽인 걸로 추정이 된다. 네. 그리고 대장상 4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4층이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중축이 돼 있어요. 4층 부위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상으로는 5층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용적률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층도 헐어버리고 두 개 층을 증축을 해야 되고 아울러 1층 제외 2, 3층이 내력벽이니 구조를 또 재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축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결정적인 게 주차장이 그렇게 우선시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장 증설 없는 증축을 하면 좋은데 주차장 증설 없는 증축은 20평이잖아요. 그 20평을 한 번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은 4층을 증축했습니다. 주거. 이거는 건물에 딱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이게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0.49대. 그게 19평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주차장 증설 없는 증축을 한 번 할 수 있는데 한 건물에 2번은 안 됩니다. 용적률은 남아있지만 증축이 불가능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해선 찾아 확보해서 하더라도 공사비가 많이 드는 케이스라서 신축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신축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 지하 포함해서 160평 정도가 연면적으로 계산이 돼요.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공사 기간은 어떨까요? 공사 기간은 설계 인허가 기간이 5개월에서 7개월 네. 그리고 공사 딱 들어가면 10개월이 목표 시점으로 보는데 뭐 1년까지도 생각하셔야 네.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신축하게 돼서 밸류업하게 되면 예상 임대료는 어떤가요? 이쪽은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NI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7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지하 그 상층부는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낮게 잡으면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또 높게 잡으면 한 17만 원 이렇게 평균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료가 한 2,500에서 한 2,600 이 정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시에 예상되는 실투자금 어떻게 되나요? 65억에 지금 매매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 6억 2천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출은 저희가 은행에 확인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나온다 그래서 실현금 투자가 한 30억에서 31억 네.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건물 합리적으로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주택가에서 좀 벗어나서 주변에 좀 근생들이 좀 포진해 있어서 좀 더 낫고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대비 수익률을 좀 감안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65억의 취득세에 부가적인 부대 거? 비용 들어가면 90억 정도. 네. 90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월세가 2,500만 원 세팅이 된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볼 만한 투자고 좀 안정적으로 크게 모험 없이 리스크 없이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3% 정도는 세팅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단기 밸류업이라면은 뭐 추천도 안 드리겠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밸류업이라면 금액이 조금만 깎이면 되게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억 정도 좀 내고를 해서 60억 정도에 한번 해볼 만한 투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가지신 현금으로는 네. 하기 어려우신 지금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대치동이고요.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린 시점이고 이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금리도 낮아진다 뭐 이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대치동 투자 적기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무리가 되시는 투자라서 저희는 무리되는 투자는 권해드리진 네, 않지만 네. 그냥 대치동 이
지역 이 입지만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 조금 추천드리는 아.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본다면 어느 정도나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걸 65억에 이제 취득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예상했던 이제 나중에 재매각 금액이 네. 한 90억에서 100억 음.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만약에 90억에 이걸 매각을 한다. 네. 그러면 남는 게 없으실 네, 겁니다. 그죠. 네, 남는 게 없으실 거고 100억에 이제 매각을 한다. 그래도 크게 많이 남지는 않으세요. 네, 이거는 좀 오래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이런저런 세금 하면은 한 25억 가량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90억입니다. 네, 뭐 19% 세금 내게 되면 한 2억 가량 또 세금이 나갈 거고 네. 세차액이 100억에 매각이 된다 해도 한 8억 정도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보유해서 매각하신다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요, 대치동에 직접적으로 2가지 건물을 이렇게 찝어주셨는데, 나도 좀 이런 식으로 직접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아래 번호로 여기 이렇게 신청한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또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마스터클래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무해조 빌딩 마스터클래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1년에 200건, 300건씩 상담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공사 상담도 있고 매수 상담도 있고 매도 상담도 있고 갖고 가고 계시는 건물에 대한 밸류업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1년에도 좀 몇백 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소통이 딱 가능한 인원수만 모셔서 좋은 건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과연 어떤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일까? 두 번째로는 어떤 지역이 또 어떤 입지가 또 좋은 입지인가? 현재 현장에서 어떤 매물들이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매물들이 급매인지 사례 중심으로 보게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금 스케줄을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더 깊게 해야 되는지 면밀히 알려드리면서 로드맵을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쭉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도 실제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표님은 해주신 이론이 있잖아요. 신축으로 했을 때 요즘에 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드는지, 진행했을 때 어떤 인허가 기간들, 공사 기간들, 나올 수 있는 리스크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공사가 돼야 임대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높은 월세로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투자비 책정을 좀 더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사 비용까지 책정하시고 공사 기간을 체크하시고 나서는 이자까지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는 채워 나가실 수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의 히스토리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그리고 저희가 몸으로 겪은 것들을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누가 한 거 살짝 발 담궈서 본인들이 한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사례들은 저희가 다 직접 손댄 그런 사례들을 확실한 정보를 갖고 드린다. 끝으로는 인연이 맺어짐으로써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다. 하지만 몇십억짜리 건물 투자를 어떻게 또 이렇게 배운 것만으로 또 투자하시겠냐. 오늘 배워는 가시지만 다 개인 연락처들을 제가 소통을 드리고 급매다 싶으신 거는 저한테 뭐 밤이든 낮이든 전화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아카데미 때 설명한 거에 비교하면 저는 이 물건이 좋은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 좀 불안해 봐주십시오. 그럼 제가 불이 나게 가서 봐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카데미에서 배워가시고 인연을 쌓으면서 좀 더 확실한 투자에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틀간에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나면 끝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개개별로 맞춤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자금에 대한 투자 계획,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VVIP가 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기수가 소위 알고 계시는 카톡방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을 교류하고 질문들을 주고받고 있어요. 쑥스러운 분들이 좀 많으신 분들 방은 조용하고 적극적이신 분들이 좀 많은 방은 또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돼 있고 성격에 따라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개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계속 꾸준히 연락들을 주고 계세요.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거, 앞으로 투자할 건물에 대한 거, 경매에서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와 소통하면서 투자를 이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저희가 마스터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아래 번호로 마스터클래스 신청한다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